안녕하세요. 정샘과 멍멍여왕의 정샘입니다. 오늘은 아침 4월이 산책 영상입니다. 현재 시간은 6시가 조금 넘었어요. 근데 오늘 오후에 비 소식이 있다고 해갖고 조금 일찍 오전에 이렇게 산책을 나왔습니다. 제가 4월이를 데리고 한 달 반 정도 됐을 때는 아침에 꼬박꼬박 산책을 나왔었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조금 게을러져서 아침 산책을 좀 못 시켰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아침 산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산책을 안 시키지는 않습니다. 제 직업이 조금 특수하다 보니까 제가 하루에 4월이를 평균 4시간 이상씩 산책을 시키거든요. 한 오후 9시에 나와서 보통 1시 정도까지 밖에서 야외에서 산책을 시키는데, 오전 오후 이렇게 두 번 나눠서 조금씩 시켜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오전에 못 나오는 거를 생각을 해서 오후에 몰아갖고 오랫동안 장시간 밖에 같이 있습니다. 4월이를 데리고 온 후에 4월이 영상을 업로드를 못 해갖고 오늘 이렇게 아침 산책 영상을 이렇게 업로드 할 예정인데, 이렇게 대형견을 키우는 집사는 이렇게 부지런해야지만 대형견을 키울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4월이를 데리고 온지, 제가 이제 4월 달에 4월이를 데리고 왔으니까 이제 한 2달 반 정도가 지났네요. 2달 반 정도가 지났는데, 4월이와 저랑은 굉장히 지금 상상하지 못할 그 이상, 우리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이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 그 이상으로 지금 관계 형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원래 처음부터 아예 어린아이 한 2달, 3달 정도 됐을 때서부터 키운 아이가 아니냐는 그런 오해를 하실 정도로 저랑 굉장히 지금 관계 형성이 잘 돼 있습니다. 물론 저도 사월이를 엄청 이뻐하지만 사월이도 금방 적응하고 또 잘 따라줘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오늘의 산책 코스는 평소에 제가 사월이와 함께 오후에 나왔을 때 항상 가는 공원으로 해서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빗방울이 조금 떨어져서 걱정은 되는데, 그래도 뭐 이왕 나왔으니까 공원까지 갔다가 오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날씨를 보면 구름이 많이 껴 있어요. 4월 얼차지. 오늘 산책하면서 공원까지 가면서 그냥 이렇게 심심하게 영상만 찍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산책길에 저 혼자 이렇게 떠들면서 갈 주제는, 대형견을 이제 입양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사월이를 데리고 온 지 2달 반 정도가 지났으니까 2달 반 동안 느낀 점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지극히 저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많이 다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직업 특수상 항상 사월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 보다 반려견에 대한 지식이 조금 더 많고, 그래서 물론 뭐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많은 정보와 지식을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일반 사람들보다는 많이 알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월이를 처음 데리고 왔을 때서부터 지금까지 훨씬 더 수월하게 사월이를 케어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월이로 와. 옳지. 사월이 앉아. 옳지. 옳지. 지금은 횡단보도를 기다리고 있고 빨간불인데, 평소에 앉으라고 안 해도 이렇게 저랑 호흡을 맞춰 놓은 상태라서 이렇게 횡단보도 앞이면 이렇게 항상 앉아 있습니다. 4월. 옳지. 초록불이다. 가자. 옳지. 사월이는 이제 2달 반 정도 되면서 저랑 이제 산책을 쭉 해오면서 저랑 같이 이제 산책하고 같이 걷고 하는 호흡은 이미 다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보시면 목줄을 보시면은 사월이가 지금 현재 목줄을 착용하고 있는데 밑으로 축 늘어져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목줄을 잡는 걸 보시면은 진짜 이렇게 걸어가죠. 한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도 딱 제 옆에서 이렇게 걷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여러 번 누차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 옆에서 걷는 이 산책은요, 따로 훈련을 한다고 해서 뭐 거창하게 막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오래 맨날 같이 나와갖고 걷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를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많이 같이 반려견과 나와서 함께 산책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변할 수 있어요. 이야기가 3000% 빠졌는데, 일단 대형견을 키우실 때 이제 대형견을 이제 입양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여태까지 느꼈던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일단은 대형견을 키우려면은 개인 시간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만 해도 직업 특수상 항상 사월이와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형견을 키움에 있어서 전혀 문제될 게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아침에 출근을 해서 저녁에 퇴근하시는 직장인 분들이 만약에 대형견을 키우시게 된다면 저는 지금 생활보다 훨씬 더 부지런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출근이 7시다 그러면 6시에는 집에서 나가겠죠. 그러면 한 5시 4시에 일어나갖고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산책을 한 30분이라도 시키고 그 다음에 출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녁에 이제 퇴근을 하시면 마찬가지예요. 퇴근하시고 집에 들어오셔갖고 옷 갈아입고 산책 나갈 수 있는 복장 착용하시고 바로 반려견 데리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산책을. 그러면은 보통 직장인들이 7시 8시면 퇴근을 하잖아요.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야근까지 한다, 아니면 혹은 회식이 있다, 혹은 뭐
조금 늦게까지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래도 뭐 한 9시 이 정도만 돼도, 한 못해도 저녁에 퇴근하셔갖고 한 2시간 정도는 산책을 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이유는 제가 이제 사월이를 케어하면서 느낀 건데, 저도 굉장히 시간이 많고 사월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지만, 이렇게 산책을 시키는데도 만약에 제가 또 집에 들어가서 4시간을 산책을 시키고 집에 들어와갖고 목줄을 잡아도 또 나가요. 그만큼 에너지 활동량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소형견들보다. 그래서 최소한의 산책은 좀 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전에 일찍 일어나셔서 출근하시기 전에 한 30분이라도 산책을 시켜주시고, 퇴근해서 한 2시간 정도 또 산책을 시켜주셔야 돼요. 이 말이 뭐냐, 내 생활을, 모든 생활을 반려견한테 투자하겠다 생각을 하고 입양을 해야 돼요.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거든요. 안돼! 그거 안돼! 들어와! 옳지. 보통 반려견, 그러니까 이제 대형견을 입양하기 전에 보통 이제 대형견들이 보면은 굉장히 이쁘잖아요. 멋있고. 그래서 그런 좋은 이점들만 보고 혹해갖고 이제 반려견을 입양하는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개인 시간이 굉장히 많거나, 아니면 부지런해질 수 있거나, 아니면 혹은 집에서 케어해 줄 수 있는 가족이 있거나, 뭐 와이프가 됐건 아니면은 맞벌이 부부인데 남편이 집에 있을 때 아내가 나가서 출근을 한다든지, 아내가 일할 때 남편이 집에 있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 있거나, 그런 분들이 입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은 아마 본인의 그 삶의 질이 평소보다 굉장히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뭐 그만큼 반려견이 주는 행복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뭔가 이 대형견에 대한 로망, 이런 것만 가지고 입양을 하셨을 경우에는 엄청난 후회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아이들 먹는 식비라고 해야 하나요? 사료값, 간식값 뭐 등등, 이런 비용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집에 소형견도 지금 한 마리 있잖아요. 둥이라고 소형견도 한 마리 있는데, 제가 이제 대형견과 소형견 둘 다 이제 케어를 하면서 같이 지내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은, 생각보다 대형견들 그 사료값이 소형견들이랑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일단 대형견이라고 해서 애들은 크고 키로수도 많이 나가니까 많이 먹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한 생후 2개월에서 한 8개월 사이 조금 더 지날 때까지도 많이 먹을 수는 있는데,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은 생각보다 아이들이 먹는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거는 이제 개개인 강아지 애들마다 또 다르겠지만, 그렇게 생각보다 와 진짜 사료값 많이 나간다 이 정도의 느낌은 안 들었어요. 저는 뭐 물론 강아지들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사월이를 케어하면서 느낀 점은, 사료값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는다.
잠깐 끊고 사월이가 6개월을 올라갈 때 원래 엄청 앞으로 막 당기면서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여유롭게 잘 올라가요. 그리고 대형견을 지금 기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혹시 대형견을 기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 6개월 올라갈 때는 항상 나보다 안쪽으로, 이렇게 제가 만약에 이제 오른쪽에 서 있으면 이렇게 왼쪽으로 붙여갖고 올라가는 게 좀 팁이면 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기본 상식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육교에서 있을 때도 내가 만약에 반려견 포지션을 왼쪽에 놓다 그러면 이렇게 왼쪽 구석으로 놓고 이렇게 걸어가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이렇게 앞에서 사람이 왔을 경우에 강아지들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일단 바깥쪽에 있고 강아지가 안쪽에 있기 때문에 조금 안심하고 지나갈 수 있게 조금 배려해 준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겠죠. 내려갈 때도 이 채로 왼쪽 벽에 놓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가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올라왔을 때 강아지를 무서워하는 사람도 이렇게 구석으로 피해서 갈 수 있겠죠. 잘 내려가는 사월이. 옳지. 그리고 사월이는 이제 진드기 예방을 하긴 했는데, 제가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데 갑천을 한번 갔다 오고 나서 진드기를 몸에 한 20-30마리를 달고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되지 않는 풀들은 웬만하면 안 들어가려고 해요. 근데 저는 약간 원래 이런 흙, 풀 이런 데를 서슴없이 그냥 밟고 다닐 수 있게 해주는 편인데, 이게 집에 또 고양이들도 있고 다른 강아지들도 있으니까 이게 조금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확인되지 않은 저런 녹색 풀 같은 데는 웬만하면 피하고 있고, 제가 가는 공원은 진드기가 거의 아예 없어서 그쪽은 이제 괜찮은데, 잔디 같은 곳에, 풀 같은 곳에서 진드기를 막 20-30마리씩 달고 온 기억이 있어서 조금 걱정되더라고요. 세 번째로는 조기 교육이라고 해야 하나요? 퍼피 트레이닝. 만약에 유기견이나 보호소에 있었던 아이들을 데려오는 게 아니라면 보통은 샵이나 브리더, 뭐 가정 분양 같은 그런 이제 분양하는 곳에서 2개월이 넘으면 보통 다 이제 분양을 하잖아요. 입양을 하잖아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시기가 있어요. 강아지들이 가장 중요한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에 정확히 반려견을 뭐 거창한 거 시키는 게 아니고 산책도 좀 많이 시켜주고 사회화 훈련도 좀 잘 해주고 그렇게 해줘야지만 아이들이 이제 지내면서 문제 행동이 일어날 확률이 더 적어지거든요. 근데 왜 대형견은 이렇게 퍼피 트레이닝을 강조를 하냐면, 소형견의 경우도 물론 위험해요. 소형견들도 만약에 사람을 물거나 다른 강아지, 다른 동물에 대한 공격성이 있을 경우에 위험하지만, 이 대형견들은 아무래도 키로도 많이 나가고 체중도 많이 나가고 그 다음에 크고 힘도 세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사고가 나도, 물림 사고가 나거나 뭐 강아지들끼리 싸움이 나거나 해도 소형견들보다 제압하기가 더 힘들고, 그 다음에 다쳐도 더 많이 다치고 사고가 나도 더 크게 나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통제와 제압이 안 된다면 대형견을 키움으로써 뭔가 좀 제대로 교육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퍼피 트레이닝을 잘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